이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그 방향과 그리고 그 터도 나하고 안정적으로 맞는 궁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 확인 절차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하나보살한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보살입니다. 저도 2021년 울산은 하반기에 우리 64세가 되신 호랑이띠 분들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먼저 우선 있으실까요? 오늘은 사실 62년생의 이민생 여러분들 그리고 호랑이띠 분들이 특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 근데 이 분들의 기질과 그리고 삶의 흐름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의 운세 주의할 점까지 내가 풀어보고자 하는데 요즘 진짜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들 걱정하시거든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사주의 기운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일단 우리 64세 우리 호랑이띠 분들 이분들만의 좀 개별적인 성향이라든지 성격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운이 강하면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 타입이야. 사람 냄새가 난다라고 한다면 되게 정겨움이 있는 형국이지. 그리고 또 뚝심이라든지 아니면 결단력 아니면 추진력이 되게 좋으세요. 또 장사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최적화인 사주이기는 한데 거기에 있어서의 단점은 너무 직설적이고 화끈하게 지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조절해 주신다면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이 뭔 줄 알아? 어떤 걸까요? 사람을 이끌고 설득하는 거를 진짜 잘해. 근데 매번 한 번 틀어지잖아? 그럼 의리라든지 아니면 감정에 있어서 확 끊어질 수 있는 그냥 비포 애프터가 정말 되게 정확한 사람이야. 블랙 앤 화이트처럼. 확실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떠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인복이 일할 때는 진짜 좋다. 인복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라든지 이런 단골을 붙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이판 저판 이런 거를 막 바꿔도 결국 돈 버는 거는 내 손발로 내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배짱이 있어. 위기에서도 에이 이거 한번 내가 부딪혀 보면 되겠지 라고 해서 뭔가가 힘든 시기에도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나 결심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리고 장사라든지 이런 뭐 협상 이런 타협이 되게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촉이 있거든. 네. 매사기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거와 안 좋은 거를 귀신같이 알아차려. 또 마당발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를 조금은 넓혀서 뭔가가 동되는 그런 정보들의 기운 자체를 좀 얻어내는데 남들보다 좀 탁월하게 빨라. 요즘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이 그치. 좀 많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치는 진짜 뭐를 해도 그리고 내가 뭔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뭐를 해도 네. 그 눈치가 없으면 진짜 세상 살기 되게 힘들잖아. 그쵸. 근데 그게 좀 되게 빠르고 영특해.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이렇게 되게 또 눈치도 빠르고 대인관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또한 인생 속에서 64세라는 나이까지 당연히 굴곡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좀 언제였을까요? 사실 이민생의 여자분들을 놓고 보잖아. 그러면 치마를 둘러 태어났지만 내가 바지를 입은 성향이야. 그거는 즉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여자여도 남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내가 와이프여도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어깨에 짊어진 짐이 조금은 많았을 것 같아.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을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은 약간 막무가내로 좀 부딪혔던 시기였어.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돈이 없었지만 기회는 조금은 많았고 이 시점에 배우자나 인연이나 뭐 이런 가정 문제에서도 살짝 꼬였던 부분들이 좀 컸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구한테 말 못하고 나 혼자 상처 안에 상처가 많았고 약간 공허함? 외로움을 좀 항상 갖고 있어. 4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는 내 자리가 조금 생긴 시기야. 그러니까 가게라든지 사업에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되게 많았을 거고 그게 안정을 찾은 분들도 되게 많았을 건데 요 시기에
좋은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데 안 좋은 사람은 확 떨어졌어. 왜냐면 요 시기에 외환위기라든지 IMF 시기 뭐 요런 시기 때문에 뭔가 금전으로 투자했던 사람은 많이 꺾이기는 했는데 그 시기에 희한하게 뭔가가 뭐 제조업이나 도모소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잘 운기를 피해가서 움직였던 사람들도 되게 크게 있었다. 또 50대 초중반이 가장 고비였던 것 같아. 근데 살아가면서 그 시기는 왜 그랬냐면 2010년 뭐 하반기 네. 완전 그 시점서부터 2022년도 전후가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을 건데 그때 약간 터닝 포인트처럼 약간 내가 진짜 내 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한 뭔가 그런 변화가 되게 많았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거고 요 시점에 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업 부도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막 벌려놓고 뭔가가 깨지고 망가졌던 부분들이 빚갚느라고 진짜 개고생을 했던 시기야. 그리고 또 이 시점에 사람을 조금은 잘 못 믿어서 네. 예전에 그 촉이 살아있던 게 사람이 운기가 안 좋으려고 하면 내 운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희한하게도 뭔가 내가 과부하가 걸린 것처럼 멍청이가 되거든? 네. 이거는 이민생뿐만이 아니고 모든 띠들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오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내가 진짜 바보가 된 것처럼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찾아서 하고 믿지 말아야 될 것만 조금은 믿고 막 그래서 그 시점에 돈으로 조금은 막 겪은 문제들 그리고 진짜 없는 금전을 쪼개서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완전하게 이 시한폭탄 터지듯이 빠바방 터져가지고 그때 아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막 이렇게 조금은 꺾어졌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을 건데 사실 또 이거를 지금 시기를 놓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 시기를 넘어온 분들이 그런 경험에서 뭔가가 조금은 자산이 되면서 올해 내년 운기에 조금은 나를 변동을 시키면서 내 운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럼 선생님 이분들 이제 하반기부터 새로운 변화들도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치. 이치부터 열사는 하반기에 우리 64세 호랑이 띠분한테 어떠한 변화와 기회들이 좀 찾아올 걸로 보여주실까요? 2025년 하반기 운기에는 목과 화의 기운이 진짜 강해요. 62년 이민생의 목의 기운은 뭐냐면 재물. 그리고 화의 기운은 귀인하고 그 다음에 권위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재물의 기회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거든. 그래서 돈이 들어올 운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9월에서 11월 요 시점에는 연락망들을 좀 미리 정리했으면 좋겠어. 그 연락망을 정리하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연락처들 그리고 과거에 뭔가가 일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안부 인사를 조금은 돌리고 그냥 뭔가 그냥 인사 차원으로 좀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분들도 되게 클 것 같아. 그래서 과거의 인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통해서 뭐 거래, 계약, 성사가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예전의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옛 동료 뭐 이런 소개권이 갑자기 풀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할 수 있어. 그래서 꼭 명심하고 연락망을 정리해라. 우연치 않게 어디에서 거기서 갑자기 내가 힘들고 꼬였던 부분이 희한하게 그게 이렇게 딱 실타래가 풀리듯이 뚜루룩 풀려버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큰 거를 조금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어. 그래서 작은 돈을 여러 건을 모아서 그 흐름을 조금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좀 올해 되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당연히 있다. 그게 뭐냐면 건강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번 꽂히면 막 파고들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 막 밀어붙이기식. 근데 또 강한 척을 하고 막 그냥 평온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내면에 내 혼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야. 근데 올해 혈압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뇌신경 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은 진짜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이게 건강검진 상으로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 머리 쪽은 찍어보지 않거든. 근데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내 머리가 약간 멍 때리고 약간 뭔지 모르게 머리가 좀 많이 묵직해.
이거는 긴장성 두통도 아니고 뭣도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위쪽으로 열이 뻗쳐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많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눈이 약간 실핏줄이 잘 터지고 뭔가 충혈이 조금은 많이 되고 뭔가가 머리가 좀 이상해.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약간 어질거려. 막 이렇다 그러면 이거 주저하지 마시고 대학병원에 가서 MRI 한번 찍어볼 거를 권고해드려. 왜냐면 사실 이게 뇌경색은 우리가 이제 그게 오잖아? 그러면 뭐가 있냐면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몸이 이렇게 기운다든지 네. 아니면 얼굴이 이렇게 약간 찌부러진다든지 발음이 샌다든지 아니면 침이 흘린다든지 막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뇌출혈 같은 경우는 터지기 직전까지 거의 95% 이상은 몰라. 찍어봐야 알아. 네. 그리고 터져야 알아. 윽 하는 순간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그런 거가 조금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약간 뭔가가 그래. 그러면 꼭 50세가 이제 넘고 60세가 넘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좀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고드려요. 건강을 좀 조심을 좀 해라. 그리고 또 오래 사람을 빌려서 일을 키우는 건 좀 위험해.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내가 내 거를 직접 챙기고 내가 내 발로 그거를 다 확인을 하고 벌려야 되는 시점이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을 믿고 움직이는 건 절대 안 돼. 그래서 특히나 뭐 동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역이 좀 늘어나는 시점인데 이거는 무조건 거기서 걸러놔야 되고 거기서 무조건 검증을 하고 내가 움직여야지 그냥 들어온다고 막 이거 괜찮아 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당신들의 앞날이 진짜 걱정됩니다. 그러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진짜. 그리고 또 그거 있어. 형님 나 믿어요. 나 알잖아요. 우리 막 수십 년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해질 필요 없어. 무조건 믿을 건 계약서라는 거. 진짜 명심.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들 또 하반기에 좋은 분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마지막 또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 하반기에는 귀인이 열리는 해이지만 그 귀인을 잘 구별해라. 나를 살리는 귀인인지 아니면 나를 파먹는 귀인인지 그런 구별이 조금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작게 벌더라도 진짜 자주 벌고 움직여라. 뭐 예를 들어 물류라든지 도매 유통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량으로 다품 전략이 조금은 유리하실 것 같고요. 올해 62년 사장님들 올해 하반기 오는 사실 기회도 위험도 같이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을 것인지 내가 어디에 힘을 쓸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 때문에 무너진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 돈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하셔야 되실 것 같고 이 시점에 돈은 없으면 벌면 돼. 근데 내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왜냐면 내가 건강하면 돈 없으면 벌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내 건강 관리가 진짜 최우선이어야지 되신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아까 MRI 진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 사업에 있어서 맞춤 상담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뭐 공장을 하거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사업장을 조금 크게라든지 아니면 뭔가 여기에서 했는데 여기 운기가 조금 다 털린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안 그러면 이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그 방향과 그리고 그 터도 나하고 안정적으로 맞는 궁합이 있어요. 근데 내 운이 들어왔을 때 이게 맞지 않으면 내 운기도 같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 확인 절차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하나보살한테. 좋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